여러분 이야기 2편 계속 이어서 찍어볼게요. 요 1편과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음날 이 시간에 똑같이 찍는 건데 저 뒤에 이제 사생활보 썬팅했죠. 전박이처럼 이렇게 박혀가지고 하도 지나가시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계속 이제 말 걸고 해가지고 약간 서로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어제 저녁에는 퇴근 안 하고 9시까지 이제 요거 썬팅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갔는데 아예 다 못했어요. 그래 이제 평소 때는 또 일하다가 이렇게 퇴근 시간 되면 이제 짬짬이 이렇게 계속 이제 레고 만들듯이 큰 건물에 이제 제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 장비들 이렇게 다 갖춘다고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달에 걸쳐 갖고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길게 보고 하고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면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에 꼭 꽂은 사람한테 이 이성적인 대화가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자기들이 만들면 거기서 더 벗어나기 힘들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판매했을 때 저는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구사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이 건설사가 지어주면 결국엔 들어가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 어떤 뉘앙스라든지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시설들 어떤 첨단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결국 다 하는 거고 그 이제 집 주인이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큰 왁구 한 75% 정도의 그런 뭐 이렇게 완성도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그렇게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완성을 시켜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도 인테리어 진짜 깔끔하게 딱 하면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되게 만족하면서 되게 새로운 그런 아파트 느낌으로 기분 좋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그런 건설사한테 계속 이야기하기에는 이 디테일링을 다 못 잡는다는 거죠. 제 말은 안 그럴까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왔는 거고요. 한 10여 년 정도를. 자, 그랬을 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나가니까 우리 머신 좋다 많이 팔린다 이래고 유럽에 이제 계속 나갔겠지. 나갔는데 걔들이 엿을 먹이는 방법이 뭐냐면요. 반품 환불을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볼까요?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는 반품 환불이 쉽잖아요. 근데 중국의 어떤 무역이나 중국 내 수입 수출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은 진짜 적극 권장하고 쉬워요. 막 나가요. 뭐 상품이 좋든 안 좋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나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반품 환불 받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금이 비싸요. 또 물류비도 엄청나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알리 상품 살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 환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적혀오는 게 뭐예요? 절대 반품 환불 회수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딱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품 환불이 안 돼요. 걔들은 차라리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거의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거래하던 그런 업체들이 잠깐만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참. 이게 날씨가 기온이 여기는 오늘 모자만 슬슬 보니 이제 춥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나갔던 물건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좀 신경 써주라. 이제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하는데 걔들은 그거를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품 환불 떠는 거예요. 물건 왜 있다구냐. 머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라 다른데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렇게 그 정도 머신이면 그 수준에서 너무 서지를 못해요. 저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뭐 1,000만원짜리 머신을 사겠다, 샵머신을 사겠다.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 기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 판매하는 이런 머신류들은 기껏 해봐야 뭐 몇십만 원에서 200만 원 다 미만이죠. 결합형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본체 부분만 제가 이제 또 그 만드는 공장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또 그거에 한 2분의 1 정도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기대치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유럽 쪽에서는 그거를 뭐 계속 반품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치겠대. 공장 쪽에서는. 왜냐면 이거 다시 들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때 이미 그 파손도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던지는 것도 기본이고 본의 아니게 들다가 이 밴딩 끈이 끊어져 가지고 뚝뚝 떨어지면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파손이 막 일어나요. 그래갖고 제가 공장에 딴 거 요청 안 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 거래관계도 있고 사람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가고 그럴 뿐이지만 감정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손님하고 장사하는 기필코지만서도 그래도 똑같은 인간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과 이 신뢰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 그렇게 막 터진 많이 안 잡아요. 야, 밴딩 끈을 2개씩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좀 과한 요구였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해줘. 야, 너가 들다가 끊어지면 이거를 잘 봐봐요. 이거 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2층, 3층, 4층 최대한 그 컨테이너 안에 쌓기 위해서 이 낱개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거는 40kg씩 되는데 그걸 갖다가 들어올리려 하면 지게차로 그렇게 반듯하게 못해요. 그 지게차 파레트 위에 몇 개 얹는다고.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 좀 센 거 넓은 걸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는 밴딩끈도 너희가 내한테 갖다 주는 그 수출하는 그거보다도 더 굵고 튼튼한 걸 쓰는데 너무 약하다. 이거를 굵은 걸 넓은 걸 못 쓸 것 같으면 2번 좀 감아줘라. 내 것만 있어서. 그럼 내 너한테 이렇게 뭐 파손에 관련된 부품 요청이라든지 이런 거 훨씬 적을 텐데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거야. 귀찮겠지 뭐. 그럼 뭐야 너? 입 다물고 그냥 나는 그냥 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밴딩끈 이거 왜 하나 왜 내 거 안 들어줘? 나 반품 화물 뜰 거야.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도착하면 걔들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완성도가 진짜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뭐 라켓 체결해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건 이따구로 만들었냐 하고 이제 반품을 뜨니까 공장에서는 왜 너 나라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한국 쪽에 나가고 이런 데서는 그게 말이 되나? 그런 항변이. 그러니까 부글부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컴플레인을 이야기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야기해봐도 그거 안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필코 사장, 이제 한국 사장은 진짜 손재주 좋아가지고 뭐 말도 없고 어떻게든 다 해결해줘서 진짜 나는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따로 한번 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한 전략이 맞긴 맞는 거구나. 근데 이제 머신이 중간중간 바뀌어요. 이게 이제 여기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200T2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는데, 200T2에는 그 디스크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죠. 턴테이블 이렇게 회전하는데 딱 잠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보관이나 어떤 락을 걸 때 또는 특정 어떤 라켓은 크로스 이렇게 작업할 때 그 브레이크 기능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제가 이렇게 생색내거나 이런 식으로 안 하지만 그게 진짜 간섭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전거 탈 때 요즘은 다 대부분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자전거 탈 때 조금의 저항이라도 싫잖아요. 잡으면 싫잖아요. 근데 달리는데 이게 삭삭삭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전거를 탈 때 이게 저항이 없이 계속 달리고 싶은데 이 디스크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디스크 판이 옆에 패다고 계속 끓기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력 손실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선 소음 자체가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거 진짜 예민하거든요. 자동차 만들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레이크 패드에 소리 나면 돌아보거든요. 다른 나라 이렇게 차들 보면 뭐 외국 차들 더 비싼 차들 그런 브랜드들은 브레이크 잡았을 때 소음 나고 이런 거 당연합니다. 이건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밟았을 때 질감, 분진, 소음 이런 건 진짜 예민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턴테이블을 내가 나가기 전에 회전시켜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 박스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뜯어가지고 다시 다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좀 조악하게 만들어 온 걸 아니까 그리고 부분들을 조립하고 돌려보면 슥슥 소리 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안 돌기도 해요. 그 저항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그 부분을 이제 나가기 전 최종 세팅 항목이 그 부분이에요. 다 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이제
앉아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하는 게 물론 뭐 손재주 있으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디스크판이 얇아가지고 한 2T, 3T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휘어 있고 그 간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쪽에 세팅을 할 때 추가적인 장치물들을 장착해가지고 간극 확보부터 시작해갖고 그 판을 다 다시 바로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200T2 턴테이블 돌리면 소음 있다 이런 건들은 진짜 가끔가다 한번 일어나요. 근데 그것도 제가 다 잡아서 나가는데 가다가 뭐 어떤 충격을 받는다거나 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체결 안 되고 릴리즈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야씨 이거 쓰지도 못하겠다, 야 이거 소음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기름칠을 한 거예요. 기름칠을. 소리가 나니까 삭삭삭 돌면서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받거든요. 라켓 이렇게 작업하면서 한번 돌릴 때마다 삭 소리 나고 삭삭삭 소리 나니까 거기다 기름을 듬뿍 칠해가지고 그 디스크판 전체를 오일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딱 보면 알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공장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딴에는 머리 터지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뭐 원가 절감이든 안 그러면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의 이쪽 부분에서 자기 딴에는 이제 연구해가지고 개선하거나 해결했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가 머리 썼는 게 이거구나. 물론 기름칠 한다 해갖고 그게 뭐 자동차처럼 브레이크 안 들어가고 사고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렇게 브레이크의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마찰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안 나면 처음에만 안 날 뿐이지 나중에도 그 계속의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한테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뭐 거기서 기름을 떡칠해가고 보내나 소음이 좀 덜 나나 저는 어차피 그 간극을 띄워주거든요. 띄워줘가지고 절대 얘가 이렇게 안 스치도록 그렇게 딱 해줘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이래 소리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그냥 그렇게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딴 데서 사거나 딴 브랜드에서 사거나 그냥 뭐 알리에서 사거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래서는 안 돼. 뭐 이게 너무 턴테이블이 너무 잘 돌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저항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간 이건 저항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트집을 잡고 야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거를 조종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조종하냐, 기술이 없거나 하기 힘들거나 자기가 하기 싫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니한테 주문했는데 이따구로 물건 만들어 반품 그게 쉽나. 막 20대 40대 그 용적이 진짜 크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라 건너와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는데 보통 배 타고 가지. 다시 이렇게 반품한다는 거는 그쪽에서도 빡 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여기대로 이제 빡 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 쪽에서는 여기에다가 대고 돈을 더 투자를 못하고 안 그러면 얘들도 이거를 잘 잡는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이 돈에서 이까지 내가 못 해주겠다 이거거나 그렇죠. 돈을 더는 못 드리겠다 이거고 이제 그쪽에서는 야 이거는 물건이 아니다 이제 이래 돼 갖고 계속 마찰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구경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요거 때문에 요것도 바뀌었는가 보네. 아이고 야들은 여기에 기름칠해갖고 이 소음을 잡는다고 잡았구나 참 대단하다 싶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하거나 공장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주문 넣거나 하면 연락이 와요. 그래갖고 반품 환불 요번에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기필코 당신은 기사장님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잘 파는데 왜 다른 나라 이런 업자들은 이렇게 제대로 못 팔고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뭐 내가 생각했는 부분이 참 맞구나. 왜냐하면 공장에서 다 해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액적인 그런 작업의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커버해가지고 제가 제 기술력으로 그 부분을 제 마진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세팅해갖고 탁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괜찮네. 이제 요 정도는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나 그렇게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싼 것들은 좀 더 이렇게 퀄리티나 어떤 성능이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거의 뭐 1,000만 원 단위 정도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손을 다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갭들이 이제 공장이나 저나 이제 다른 나라에나 같은 물건에 비슷해 보이는 물건이지만 이런 갭들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누군가들은 이거는 형편없다고 이제 반품 환불을 떠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다 분석하니까 아 이거는 이런 원리 때문에 얘들이 이런 감정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니까 이게 이제 약간은 공장에서는 이제 자기 물건이 좋은지 알고 또는 여러분들은 이제 기필코 머신을 사용하면 다 그냥 다른 머신들도 이런 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참 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읽히죠, 여러분들. 그리고 2편은 이 정도로 하고 또 3편은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하도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공장이 부품을 이제 소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디자인을 바꾸고 해서 또 내 고객들이 그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그 뒷이야기를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을 때 무조건 최신의 것이 디자인이 요즘의 것이 좋은 게 아니군요 하는 그 이야기 또 엮어서 이제 같이 한번 해 드릴게요.